스위스 융프라우요흐 관광을 마친 후 이탈리아 밀라노로 향하기 위해 아이거 글레처역에서 곤돌라를 타고 이곳 그린델발트역 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린델발트역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한다. 그린델발트역 터미널에서 이탈리아 밀라노까지는 버스로 약 4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밀라노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 버스에서 바라본 융프라우 설산 풍경이다. 싱그러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해진다. 밀라노로 향하던 중 식사를 하려고 예약된 식당으로 들어선다. 와인과 피자로 곁들여 보았다. 밀라노 로텐다 호텔이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객실로 향한다. 다음 날 아침이다. 로텐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밀라노에서 베니스로 가기 위해 버스로 약 3시간 30분가량 이동해야 한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버스가 서둘러 출발하고 있다. 버스 기사가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휴게소에 정차한다. 버스는 다시 베니스를 향해 달린다. 베니스에 도착한 일행들은 운하로 이루어진 수상도시 베네치아 투어길에 오른다. 베네치아 탐방을 위해 선착장으로 향한다. 일행들이 유람선에 오르자 유람선은 목적지를 향해 신바람나게 달린다. 베네치아 행정구역은 이탈리아 베네토주에 위치하고 있는 베네치아 광역시다. 인구는 26만 1000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평화스러운 베네치아다. 거대한 유람선이다.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다. 해안가를 따라 지어놓은 건물들이 새롭다. 베네치아를 흔히 베니스라 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본토 발음으로는 베네치아라고 한다. 아름답다. 그리고 멋있다. 푸른 바다와 건물들이 심장을 요동치게 한다. 흔히 접할 수 없는 풍경들과 마주하고 있다. 이것이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싶다. 바다 수면과 맞닿은 유럽의 대표적인 건물들을 보고 있다는 것에 감격스럽다. 베네치아는 바다 수면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으로 이토록 아름다운 베네치아가 바다 수면 속에 잠길 거라는 현지인들의 불안함이란다. 수상 택시에서 바라본 베네치아 산마르코 대성당이 비경이다. 산 조르지오 마조르 성당 하얀 건물이 돋보인다. 베네치아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종교 문화가 발전되었다고 한다. 산 조반니의 파올로 성당의 독특한 건축 양식이 시선을 끌게 한다.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 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풍경들이다. 흔히 볼 수 없는 베네치아의 바다 풍경이 여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지나치고 나면 다시 볼 수 없는 예술적인 풍경들이기에 영상으로 기록해본다. 유람선에서 내린 일행들은
베네치아 시내 관광을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이다. 탐방은 걸어 다녀야만이 자세히 볼 수가 있다. 베네치아도 거리에 천막을 쳐놓고 영업 중이다. 재미있는 베네치아의 거리 풍경이다. 해안가 곳곳마다 유람선을 정박할 수 있도록 선착장을 시설해두고 있다. 해변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이 매력적이다. 베네치아는 골목골목마다 운하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구조가 재미있다. 베네치아는 이런 아치형 다리가 4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운하를 따라 미끄러지듯이 달리고 있는 수상택시다. 바닷물과 맞닿아 있는 건물들이 독특하다. 골목길이나 다름없는 독특하고 이색적인 주거 환경이다. 많은 관광객들이 베네치아를 찾았다. 탄식의 다리를 지나 산 마르코 광장으로 향한다. 탄식의 다리는 감옥을 잇는 다리라고 한다. 산 마르코 광장이다. 산 마르코 광장은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광장이라고 한다. 마주하고 있는 종탑은 산 마르코 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무리디 오롤로조 시계탑이다. 망치로 종을 치는 두 명의 모이와 사자가 있다. 15세기 말 완공된 르네상스 양식의 시계탑이며 광장의 상징적 건물이란다. 산 마르코 대성당이다. 황금교회라 불리고 있는 산 마르코 대성당은 9세기에 세워졌으며 베네치아 공화국의 상징 산 마르코의 유해가 안치되었다 한다. 산 마르코 광장 두칼레 궁전이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다. 곤돌라를 타고 베네치아의 수상도시를 탐방하기 위해 곤돌라 선착장에 도착했다. 베네치아 운하 주변 가옥들은 백향목을 이용하여 갯벌 속에 말뚝을 박아가며 집을 지었다는 기록이다. 곤돌라에 오르자 곤돌라는 베네치아의 운하 수면 위를 썰매 타듯 미끄러져 간다. 곤돌라에 같이 동승하고 있는 일행 가족들이다. 일행들 중 유일하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 관심을 받은 가족이다. 짠 바닷물인데도 불구하고 바다 수면에 잠긴 건물 벽면이 부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운하 사이를 잇고 있는 아치형 교량 위로 지역 주민들이 다니고 있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뿌듯하고 환희에 찬다. 아주 잘하고 있다며 내 자신에 칭찬해본다. 수면 골목골목을 누비고 있다. 곤돌라는 아치형 교량 밑을 가볍게 빠져나간다. 곤돌라는 넓은 바다 수면 위를 달린다. 한 폭의 그림이다. 산타마리아 데이 미라콜리 성당이다. 1489년에 착공된 르네상스 양식의 아름다운 성당으로 유명하다. 폭이 좁고 날씬한 곤돌라다 보니 작은 파도에도 흔들림이 크다. 다시 산 마르코 광장으로 왔다. 자유시간이 주어져 산 마르코 대성당 주변을 더 돌아볼 생각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 산 마르코 광장이란다. 수상 택시를 타고 베네치아 해상 투어길에 오른다. 수상 택시는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 앞을 지난다. 날씨가 화창하지 않아 해상 분위기가 어슴푸레하다. 커다란 배가 지날 때마다 수상 택시가 많이 흔들린다. 수상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선장이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베네치아의 해상 풍경을 경험하고 있다. 베네치아는 해상 교통수단이 발달된 곳이기에 우리의 고속도로나 도심 도로와 같다.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베네치아다. 베네치아에서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건축 양식과 바다 풍경의 조화로움에 매료되어 버린다. 그랜드 캐널 중심 구간이다. 팔라초 파르세티 베네치아 시청 건물이 바로 앞에 있다. 베네치아 관광을 마치고 선착장으로 향한다. 관광 일정을 마치고 베네치아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한다. 다음 날 아침이다. 오늘은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최대 중심 도시인 피렌체 여행을 하기 위해 버스에 오른다. 베네치아에서 피렌체까지 버스로 약 3시간을 달려 황금빛 석양이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알려진 피렌체 미켈란젤로 광장에 도착했다. 다비드의 복제상이 있는 미켈란젤로 광장은 피렌체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 위에 있다.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바라본 피렌체 시내다. 두오모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과 산타 크로체 성당 종탑이 조망되고 있다. 피렌체 도보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켈란젤로 광장 벽면에 꾸며놓은 작은 폭포수가 예술적이다. 두오모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이 조망되고 있다. 서행하는 차량들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봐왔던 운전 습관들과 비슷해 보인다. 피렌체 아르노 강을 따라 도보로 이동 중이다. 피렌체 행정구역은 광역시에 해당하며 인구수는 약 38만 3천 명 정도란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는 건축과 예술로 유명했으며 유럽의 무역과 금융 중심지로서 이탈리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한다. 아르노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건축물들을 구경하면서 시내 중심지로 향하고 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아르노 강이다. 아르노 강과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작품을 완성한다. 피렌체 중심 시내로 들어왔다. 깊은 역사를 가진 도시 구조여서 그런지 도로폭이 좁아 위험스럽다. 산타 크로체 대성당이다. 르네상스 시대 건축 양식이 돋보이고 있는 피렌체에서 가장 큰 성당이란다.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듯한 도로가 이색적이다. 피렌체 중심가 골목을 다니면서 피렌체의 기분을 느껴본다. 피렌체 출신 시인 단테의 생가이다. 단테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 중 하나인 신곡이 있다. 피렌체의 두오모,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이다. 건물 위 붉은 돔은 건축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르네상스 건축의 걸작이란다.
이 대성당은 피렌체의 상징이자 르네상스 건축과 미술의 중심지이며 성당 외벽 대리석 장식은 피렌체의 예술적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한다. 많은 관광 인파가 모여들고 있다. 그만큼 세계적인 관광 명소일 것이다. 성당 외벽만 보아도 감탄이 절로 난다. 외벽 대리석 조각 하나하나마다 섬세하고 정교한 작품이다. 벽면에 새겨 넣은 아름다운 조각상들 하나하나마다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걸작들이기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작품 하나하나마다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놓는 걸작들이다. 성당 정면 파사드 조각상은 성인, 교황, 예언자 등의 조각상을 층층이 배열해 놓았단다. 베키오 옛 궁전으로 향하는 길이다. 베키오 궁전은 1299년에 착공된 대표적인 중세 요새형 궁전으로 피렌체 공화국의 권력 중심지였다 한다. 현재는 피렌체 시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박물관이며 건물 지붕 위로 솟아오른 높은 탑은 아르놀포 타워로 높이가 무려 94m란다. 베키오 옛 궁전 앞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복제 조각상도 전시해 놓고 있다. 이곳 시뇨리아 광장은 그 밖에도 다양한 조각상들도 전시해 놓고 있어 예술의 거리답다. 건물 기둥과 벽면에 새겨 넣은 정교한 무늬들은 예술적 경지에 이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곳 시뇨리아 광장은 세계적인 예술인 거리답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시뇨리아 광장 골목이다. 거리 예술가가 석상 분장을 하고 라이브 석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분장 의상은 신화적 인물, 수도사의 콘셉트로 꾸며져 흥미롭다. 우피치 미술관 통로를 지나 아르노강 베키오 다리로 향한다. 베키오 다리다. 아르노 강물이 흐르고 있다. 베키오 다리는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다리란다. 다시 시뇨리아 예술의 광장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라이브 석상 퍼포먼스가 재미있기에 다시 한번 보고 있다. 이번에는 다른 여성분이 다가와 퍼포먼스를 즐기고 있다. 이제는 마치 동상처럼 보인다. 아르노 강변을 따라 다음 코스로 향한다. 피렌체 아르노 강변의 거리 풍경이다. 걸어다녀야만이 볼 수 있는 거리 풍경이기에 더욱 즐겁다. 아르노강 산타 트리니타 다리 좌측으로 산프레 디아노인 체스트로 성당이 조망된다. 그럼 여기서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피렌체 소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탈리아 로마 폼페이와 소렌토, 나폴리에 이어 카톨릭 총본산, 바티칸 시국과 콜레세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